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7월, 매미 소리 들릴 때가 됐죠? 오늘은 로맹가리의 장편소설 노르망디의 연 골랐습니다. 다시 로맹가리입니다. 우리 자기 앞에 생도 했었고요. 그리고 새들은 페루에서 죽다라는 단편집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로맹가리 또는 에밀 아자르를 좋아한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노르망디의 연, 어떤 소설인지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원제는 레 세르프 볼랑 이렇게 발음한다네요. 세르프가 사슴인데 날아다니는 사슴이란 뜻인가요? 연이라고 합니다. 원제는 연입니다. 1980년에 간행된 로맹가리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80년에 로맹가리가 권총 자살을 하죠.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1930년대 노르망디의 시골 클레리라는 곳이 배경입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리도, 여기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잃은 리도는 집배원이자 연 장인인, 연을 만드는 장인인 삼촌 앙브로아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도, 풀네임은 리도비코 플레리입니다. 리도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연을 만드는 평화주의자이자 집배원인 삼촌 앙브로아즈가 있습니다. 약간 정신이 없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이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폴란드 귀족 브로니츠키 가족이 이곳에 있는 저택으로 옵니다. 그리고 리도는 그 집안의 딸 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리도와 릴라 두 사람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리도는 릴라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레지스탕스에 합류한 리도는 나치에 저항하며 릴라와 만날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어렵게 끝나고요. 리도는 만신창이가 된 릴라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노르망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상륙작전도 이 소설에 등장하죠. 이 소설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는 리도와 동료들,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는 릴라, 그 둘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역사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 로맹가리가 돌파하고자 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다른 인물 볼까요? 앙브로아즈 플레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연을 만드는 평화주의자 삼촌이고요. 마르셀랭 디프라, 클로조울리라는 레스토랑의 주인입니다. 요리에 미친 인물입니다. 약간 다 맛이 간 미친 인물들이에요. 광기가 없이는 사람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미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죠. 미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소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리 에스피노자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고급 매춘부, 포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레지스탕스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온틸라라는 독일군 사령관이 있는데 독일군 중에서도 악마적인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포온틸러나 또 어떤 리도와 릴라가 도망칠 때 못 본 척 살려주는 독일군 장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라는 릴라의 사촌이면서 독일군 장교죠. 이 사람도 역시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브리노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영국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전쟁에서 손가락을 잃죠. 그리고 타드라는 릴라의 오빠가 있습니다. 아나키스트입니다. 이 아나키스트에 관한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세 청년, 리도, 한스, 브리노, 이 세 사람이 우리의 릴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지 한번 잘 보시죠. 사랑의 소설 읽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한 사람들의 얘기로 읽어도 재밌습니다. 사랑과 저항이 만나는 자리, 여기에서 우리 로맹가리 소설은 빛을 발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로맹가리의 첫 번째 작품인 이 유럽의 교육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요. 유럽의 교육이 로맨가리의 초기 작품인데 이건 역시 레지스탕스와 그 사랑의 얘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초기 작품인 유럽의 교육과 마지막 작품인 노르망디의 연, 두 작품이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저항. 이게 우리 로맨가리가 깊이 고민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르망디의 연의 빛나는 문장들 함께 보시죠. 무엇보다 연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로맨가리는 상상력이나 어떤 신화 또는 시 또는 인문학을 두고서 네 발로 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밤은 고요하리라라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뭐 소설일 수도 있고 대담일 수도 있는데 이 로맨가리와 프랑스와 봉디라는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대담 형식으로 로맨가리 자신의 삶과 소설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쭉 펼쳐놓는 입담이 대단한 작품입니다. 허구인 것 같으면서 허구가 아닌 경계가 애매모호한 작품인데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발로 기지 않기 위한 게 바로 이 상상력이다. 연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연은 네 발로 기지 않기 위해서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한 꿈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나치가 유럽을 죽음의 시간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그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앙브로아즈 플레리는 연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 갇혀서도 연을 만듭니다. 이 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연의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지곤 한다네요. 그리고 이 인물들을 연 모양으로 만들어서 띄운다고 합니다. 그 사정을 알면은 이 작품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볼까요? 그는 악착스레 연에 몰두했다. 정말이지 신앙 고백 같은 악착스러움이었다. 그는 인문주의자 시리즈를 다시 붙들었고 라블레 아시죠? 팡타그리엘이라는 대작을 쓴 16세기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가르강튜와 팡타그리엘 그리고 에라스무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의 찬 그리고 몽테뉴 에세이스트 프랑스의 아주 뛰어난 인문주의자죠. 루소 장자크 루소가 다시 노르망디 숲 위로 날았다. 나는 막대와 날개를 뼈대의 실과 종이를 조정하는 삼촌의 굳센 손을 바라보았다. 그 뼈대에서 이미 빛의 세기에 불멸하는 얼굴들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장자크 루소인 것 같았다. 앙브로아즈 플레리가 평생 동안 80개 이상의 루소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추산했다. 이 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띄워 올리는 것입니다. 라블레의 모습으로, 에라스무스의 모습으로, 몽테뉴의 모습으로, 루소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중엔 드골의 모습까지. 또 볼까요? 저는 수용소에 줄무늬 옷을 입은 이 부분은 수용소에 탈출한 이 테리에라는 사람이 삼촌의 수용소 생활의 일단을 들려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수용소에 줄무늬 옷을 입은 그 길들일 수 없는 분의 이미지를 눈 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체 없는 희망으로 겨우 버티던 몇몇 너덜너덜해진 인간들에 둘러싸인 채 우리 고문자들의 머리 위로 화장토 위로 파닥거리는 20개의 흰 돛칠단 범선을 연줄로 이끄는 그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따금 연 하나가 달아나서 지평선을 향해 날아가면 우리는 희망을 품고 눈으로 그걸 쫓았죠. 이쯤 말씀드리면 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연해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상상은 때때로 치사한 수작을 벌인단다.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삼촌 앙브로아즈 플레리가 리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상상의 산물 또는 내면의 인형인 경우가 많죠. 우리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연애를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삼촌이. 왜 못하느냐라고 리도 조카가 물으니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 이루어졌지. 그 여자를 머릿속에 생생히 품고 있었고 30년 동안 매일 머릿속으로 보았지만 그런 여자는 없었어. 만나지 못했어. 상상은 때때로 치사한 수작을 벌인단다.
여자들, 관념들, 나라들에 관해서라면 사실이야. 너는 하나의 관념을 사랑하는 거야. 너한텐 그 관념이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 보이지.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면 그 실체와 전혀 닮지 않게 되는 거야. 심지어 완전히 똥덩어리가 되기도 해. 혹은 내가 조국을 너무 사랑하면 나중에 그 조국을 용납하지 못하게 돼.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는 없는 법이니까. 그는 웃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자기 꿈을 만들고 연을 만드는 거지. 내 상상 속의 사랑과 현실 속의 사랑은 많이 다르죠. 자기 내면에 그린 관념 또는 그 인형을 우리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루스트가 얘기했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리도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릴라를 다시 품고 사랑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로맨가리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맨가리는 자신의 소설이 다 사랑 얘기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에 관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맨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라의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맨가리의 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릴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로맨가리 사상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생각들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나라들을 여성스럽게,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여성의 목소리로 말한 최초의 남자가 누구인지 아나? 예수야. 타드가 어깨를 으스겠다. 여기 지금 릴라가 자신의 그 동갑내기들 있죠? 한스, 브리노, 자기 오빠인 타드, 그리고 리도와 함께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타드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동성애자였다는 생각은 나치들이 고안해낸 것인데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릴라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야말로 남성적 고찰이지. 나의 오빠 타드, 나는 그런 걸 주장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다만 문명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말한 최초의 인간이 예수라고 말할 뿐이야. 이 얘기는 로맨가리의 핵심적 사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에 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문명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말한 최초의 인간이 예수라고 말할 뿐이야. 이 말을 입증할 수도 있어. 자비, 사랑, 애정, 온화, 용서, 약자 존중을 최초로 설파한 사람이 누구지? 권력에, 냉혹함에, 잔혹함에, 중억에, 흘린 피에, 빌어먹으리라고 말한, 이건 그저 말하는 방식일 뿐이야. 최초 인간이 누구지? 예수는 세상의 여성화를 주장한 최초 인물이었고 나도 그걸 주장해.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걸 주장하는 두 번째 사람이 나란 말이지.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관점이 전혀 다르죠. 로맨가리의 페미니즘 관점은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내 삶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로맨가리가 자신의 삶에서 길어올린 사유의 에센스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책, 내가 어머니의 이미지에서 출발해 쓴 그 모든 것에 영감을 준 것은 여성성에 대한 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페미니스트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 최초의 여성적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로 말한 최초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함, 연민, 사랑 등은 여성적 가치들이지요. 이런 가치들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예수라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페미니스트는 내가 여성적 특징이라고 간주하는 이런 가치들을 거부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 같은 불가지론자 예수라는 인물에 그토록 집착한다는 사실에 항상 놀라곤 했지요. 내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기독교에서 보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얘기죠.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을 갈행하기 전에 쓴 책인데 자신의 이런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연이라고 로맨가리는 얘기를 합니다. 소설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문장 하나 얻는 것만 해도 정말 뿌듯하게 와 닿죠. 그것만으로도 이 한 문장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라의 기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맨가리의 핵심적인 사상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점은 인간적인 것에 속하는 거야.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비인간적인 인간들 얘기할 때 특히 나치를 떠올리거나 또는 독재자를 떠올리기도 하죠. 근데 누구에게나 비인간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인간적인 인간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은 비인간적이지 않다라고 빠져나가는 것을 이 로맨가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볼까요? 그녀는 강렬한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너한테, 릴라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너한테 자주 연락하고 싶었고 여기로 오고 싶었어. 그런데 너무도 죄의식이 느껴졌다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릴라, 내 말 들어봐. 엉덩이로 짓는 죄는 요즘 같은 시절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구나 어떤 시절이라도 그래. 엉덩이로 짓는 죄는 다른 죄에 비해 거의 성스러울 정도지. 너 많이 변했구나, 리도. 그런지도 모르지. 독일군이 나를 많이 도왔어. 나치즘의 끔찍한 점은 비인간적이라는 측면이라고들 흔히 말하지. 맞아.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그 비인간적인 점은 인간적인 것에 속하는 거야. 비인간성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속에 남아 있게 될 거야. 이 문장도 저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와 닿았습니다. 비인간성이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속에 남아있게 될 거야. 우리는 그 정말 아름다운 인간을 한 사람의 그 악마성을 늘 보기도 하죠.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이런 그 통찰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소설은 로맨가리의 언어는 각별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비인간성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 릴라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합니다. 그러니까 리도가 죄의식을 느끼는 릴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엉덩이로 짓는 죄는 요즘 같은 시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절이라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엉덩이로 짓는 죄, 어떤 성적인 그 수치, 그런 걸 당하는 것은 다른 죄에 비하면 거의 성스러울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 갖지 말라. 자기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리도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릴라를 끌어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로맨가리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운명, 특히 여성의 운명은 그야말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때 남성들이 대하는 태도들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잃을 수 있을까요? 이 비인간적인 시절, 지옥의 시간이었죠. 다시 릴라와 리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난 내가 싫어, 리도, 내가 싫어. 그런 충격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어 그대로 계단에 서 있었다. 숱한 동료들이 명예를 지키려고 싸우다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녀가 스스로를 벌하고 그 끔찍하고 어린애 같은 방식이 내게는 너무나 불이하고 고약해 보였다. 나는 갑자기 다리가 꺾였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릴라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릴라가 자신을 벌하겠다면서 불로 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싫다면서 말이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날 벌 주고 싶었어. 왜 릴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를 벌 줘? 넌 죄가 없어. 넌 책임이 없어. 이 모든 것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너한테 잊으라고 하지 않을게. 이따금 생각나면 그냥 어깨를 으쓱 해버려. 오 세상에, 세상에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토록 인간성을 잃고 자신에 대한 관용을 잃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두 문장은 리도비코, 우리 리도의 탄식처럼 보이죠. 나치의 만행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세계, 특히 인간성, 자신에 대한 관용까지 다 무너져버렸죠. 짐승이 되어버린 시절에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 세상에, 세상에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토록 인간성을 잃고 자신에 대한 관용을 잃을 수 있을까요? 방심하면 바로 이런 상태로 추락하고 맙니다. 비인간적인 속성도 인간적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팽팽한 긴장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짐승의 시간으로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죠? 이 노르망디연에서 찾은 에피그램입니다. 훌륭한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맨가리 소설을 읽는 그 재미가 로맨가리식 그 에피그램들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성이 지나쳐서도 안 되고 광기가 너무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진리야. 삼촌 앙브로아즈가 리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성이 지나쳐서도 안 되고 특히 도구적 이성, 합리적 이성이 지나칠 경우 인간은 그야말로 흉기, 기계가 돼버리고 말죠. 광기가 너무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진리야. 반쯤 미친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로맨가리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평균화되고 획일화되고 로봇화할 때 반쯤 미쳐야만이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요리사 디프라가 그렇고요. 삼촌 앙브로아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화자인 리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상상한 때때로 치사한 숫자를 버린댄다. 이 부분 앞에서 했던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기억은 매 순간을 포착해 따로 두었다. 이런 걸 우리 집안에서는 비밀 장소라는 뜻으로 양말 속에 둔다고 한다. 거기엔 한평생을 견디게 해줄 만큼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리도가 릴라와 사랑을 나눈 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억이 평생을 지탱할 수도 있고요. 또 한순간의 기억이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 순간의 기억. 그리고 이 리도 집안 사람들, 삼촌인 앙브로아즈 플레리 뿐만 아니고 리도마저도 기억의 천재들입니다. 보르헤스의 기억의 천재 푸네스가 떠오르기도 한데요. 이 기억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기억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 기억과 관련해서 이 소설을 읽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찾은 에피그램은 이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리도의 프랑스어 교사 팽데르가 이 사람도 레지스탕스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리도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앙브로아즈 플레리와 그분의 연들 덕분에 계속 웃네. 좋은 신호야. 희극성에는 위대한 덕목이 있네. 진지함이 피신해서 살아남는 안전한 장소지. 게슈타포가 당신들을 가만히 놔둔다는 게 놀라워. 이 혁명과 웃음,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웃음의 이 파괴력, 판소리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앞에서 봤던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티와 팡타그레일도 바로 웃음의 축제를 그대로 보여주죠. 진지한 혁명은 또 다른 배반, 반동에 혁명당하고 맙니다. 이 웃음으로 밀고 나가는 혁명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때 혁명은 세계혁명, 사회혁명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혁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삶의 의미. 여기에서 한 문장 보겠습니다. 로맨가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여성입니다. 주의하세요. 여자들이 아니라 여성성 말입니다. 여성들, 여성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내 삶의 큰 동기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로맨가리는 이 얘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여자와 여성을 구분해 놓은 것도 주목할 만하죠. 이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성은 분명히 다르죠. 젠더는 다릅니다. 근데 생물학적 성이 어떤 여성성을 전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대단히 편향된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로맨가리가 예수와말로 최초의 여성성을 얘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페미니스트들은 반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말로 편협한 여성주의적 관점이 아닌가. 저도 로맨가리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내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기독교에서 보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기독교가 피로 물든 남성의 손, 항상 피로 묻을 수밖에 없는 남성들의 손에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말이 여성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나에게는 여성성의 구현 그 자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에서 여성성의 핵심을 간파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야말로 여성성의 구현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노르망디의 연에 등장하는 릴라의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에밀 아자르 또는 로맨가리의 장편소설 노르망디의 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꼭 읽어보시죠. 로맨가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깊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